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지은이 하비 다이아몬드, 출판사 사이먼 북스.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지구도 몸이 70%, 인간의 몸도 물이 70%. 이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당신에게 간단하고 재미있는 연습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종이 한 장에 당신이 오늘 먹은 것을 나열해서 적어본다. 아직 먹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제 먹은 모든 것을 적는다. 먹은 것을 적을 때는 맛만 본 것도 적는다. 즉, 당신의 친구가 사온 케이크를 한 입 살짝 먹어보았다면 그것까지 세세하게 적는다. 기억할 수 있는 한 당신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 다 적는다. 이제 그 작성된 목록을 잠시 치워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인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 세 가지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물과 공기와 음식을 필요로 한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들어서 죽는다. 우리의 몸도 물을 주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물은 이처럼 중요하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지구로 좀 더 깊이 들어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을 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도 믿기지 않았다. 나는 어디에도 물을 볼 수 없었으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 만약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몸이 70%가 수분이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분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어디서 수분을 얻게 될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의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거 참 잘 되었군요. 나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2가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2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야채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수분으로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야채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빵, 곡식, 콩류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과일과 야채가 정답이다. 왜 인간에게는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양분 섭취와 몸 정화에 충분하지 못한지 그 이유도 설명하겠다.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다. 이 필요한 영양분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중에는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과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분은 몸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세척되어야 한다. 당신은 오늘 목욕이나 샤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어제 했거나 아니면 내일 할 것이다. 샤워나 목욕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이다. 왜냐하면 청결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옷도 마찬가지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6개월 동안 벗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 말이 농담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는다면 너무 더러워져서 냄새가 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6개월 동안 세차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떨까? 차창 밖을 볼 수도 없어서 운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로 더러워질 것이다. 무엇이든 씻지 않으면 그렇게 더러워지는 법이다. 어리석은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이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이다.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산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우리 몸의 순화계통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가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자연주의자 헬렌 리어링에 대해 아는가? 그녀는 일주일에 겨우 1~2잔의 물을 마셨다고 했다.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스코트 리어링은 죽기 1달 전까지 장작을 팼다. 그는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헬렌 리어링은 90이 넘는 나이에도 왕성한 지필 활동을 했다.
우리는 몸을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는 위가 턱턱 막히도록 먹는다. 우리는 몸이 더 이상 막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위가 더 막히면 막힐수록 체중은 더 늘게 되고 비만을 해결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게 될 음식을 생각해 보아도 정답은 나온다. 지금 저녁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을 보아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음식이 나를 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막히게 할 것인가? 달리 말해서 이 식사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아주 간단하다.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의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현대인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막히게 한다. 그리고 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후에 건강이 나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매년 미국에선 수십만 건의 인공혈관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미국인들의 동맥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불편한 수십만 명 중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믿지 못한다면 내기해도 좋다.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한다. 우리는 훌륭한 몸을 공짜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거스르는 방식을 그만두고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완벽한 방법은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뚫어내는 음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우리가 정화시키기보다는 오염시키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우리가 포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포로다. 그렇다. 우리는 혀끈 미각의 포로이다. 우리는 미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음식이 움직이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 입에 맞고 맛이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 그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도 않는다. 음식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맛이 어떠냐이다. 입에서 설설 녹는다고 활짝 웃는다. 그러나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가? 왜 사람들이 신체의 그 작은 부분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큰 나머지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있잖아, 나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불이 나게 출근했지만 오늘따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어. 점심도 건너뛰었지.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 갑자기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깨닫게 된다. 이 사람은 배를 쓰다듬으며 배고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군. 지금 나가서 상자를 청소하고 결장을 씻어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겠군. 이라고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피자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이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무엇이 가장 맛이 있을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우걱우걱 먹는다. 만약 무엇이 맛이 좋은지만 생각한다면 몸을 세척하거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이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과일과 채소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갖자는 것이다. 과일과 야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 박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가공 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야채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나 가공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포유류 동물과 우리를 비교하고 싶다. 모든 포유류 동물을 보자. 애완용으로 기르거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동물들은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야생에서 뛰노는 뚱뚱한 호랑이나 사슴을 본 적이 있는가? 자연에 있는 동물 중에 이가 빠져서 틀니를 사용하거나 듣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보기 위해 안경을 쓰거나 머리가 벗겨져 가발을 쓰거나 심장이 펌프질하도록 심장 조율기를 달거나 콩팥을 위해 투석기를 달고 있는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1년에 100만 마리의 물소가 심장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50만 마리의 독수리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25만 마리의 원숭이가 뇌졸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수천 마리의 다람쥐가 당뇨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너무 과장된 비유를 하는 것일까? 모든 야생동물들은 잘 먹고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만 생명을 꾸려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 생존에 의해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 더없이 건강하고 날씬하고 팔팔하다. 왜 그럴까? 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먹는 음식과 다른 포유류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비교해 봐야 한다. 다른 포유류 동물들, 즉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수분이 아주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요리나 가공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간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체적 건강 상태에 있다. 고기밖에 먹지 않는 육식동물조차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TV나 영화에서 사자가 얼룩말이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사자는 한결같이 먹이의 안쪽을 뜯어내고 배를 열어젖혀 내장부터 먹는다. 평화로운 해변에서의 하루가 아니다. 정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사자가 얼룩말을 먹을 때 왜 내장부터 먹을까? 거기에 수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육식동물은 육식동물을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자는 호랑이를 먹지 않고 곰은 늑대를 먹지 않는다. 육식동물은 식물이나 과일을 먹는 동물을 먹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육식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물왕국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한다. 동물은 식물왕국에서 난 음식을 직접 취하거나
그 음식을 먹은 동물을 먹는다. 사자가 내장부터 먹는 것은 그곳에서 이미 소화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른 기관을 먹는다. 사자는 내장을 다 먹은 다음에 90% 이상이 수분으로 된 피를 마셔버린다. 달리 말해서 안에서 먹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근육인 살코기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부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먹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루의 식사 비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 70%와 농축된 음식 30%로 완벽하게 균형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 우리는 다른 다이어트와 같이 일종의 감옥과 같은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 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찾는 음식에 대한 갈망은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쌓아온 것이다. 그러한 갈망을 극복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균형을 더 많이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무거운 음식을 먹었다 해도 내일이 있다. 아주 새로운 날이다. 전날 수분 함유량이 많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다음 날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반세기 이전에 이 원리를 연구한 사람이 있다. 노만 워커 박사는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116세가 넘었다. 그는 손수 채소를 기르고 여전히 책을 쓰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휠체어에 태워서 밀지 않으며 바나나를 으깨서 입에 넣어주지도 않는다. 그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 가장 최근에 나온 그의 책 자연적 체중 조절에서 워커 박사는 언급했다. 모든 식물,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는 자연 상태에서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다. 이 원자와 분자 안에는 우리가 효소라고 알고 있는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원소가 존재한다. 효소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이다. 인체의 세포 안에 있는 효소는 식물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몸에 있는 각각의 원자는 식물의 원자와 일치하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포를 다시 만들거나 그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 특정 원자가 필요할 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야채나 과일에서 그것을 얻어낸다. 몸세포와 정확히 같은 종류와 형태의 원자를 자석과 같은 흡인력으로 몸의 그 세포까지 끌어당긴다. 따라서 우리 신체 구조의 모든 세포와 자연 상태의 음식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효소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자석과 같은 흡인력은 살아있는 분자 안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효소는 섭씨 54도가 넘게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효소에겐 사형선고이고 남는 것은 죽은 음식뿐이다. 죽은 것이 살아있는 생물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섭씨 54도가 넘는 온도에서 요리된 음식은 그 음식의 생명인 영양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런 음식은 몸에서 생명을 지탱시킬 수 없다. 설사 지탱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차 에너지를 퇴보시킬 뿐이다. 자신이 저술한 다른 모든 책에서 워커 박사는 날씬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소비하라고 말한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그는 116세이면서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라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1980년대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위클리 월드뉴스는 우연칭이라는 중국 남자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는 142세로 자전거 타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식사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는 답했다. 나는 옥수수, 밥, 고구마, 그리고 다른 과일과 야채를 먹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알렉산더 리프라는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 리프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가 발견한 가장 일관성 있게 장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 지역은 러시아의 아브카지아, 에쿠아도르의 빌카반반, 파키스탄의 훈주쿠였다. 그는 빌카반반과 훈주쿠에서 비만인 사람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아브카지아 사람들 중에도 극소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병이 거의 없었다. 암도 없었다. 심장질환도 없었다. 더욱이 그들 중 대부분은 100세가 넘게 살고 있었으며 신체적으로도 매우 활동적이었다. 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연구한 리프 박사는 아브카지아인들은 70%가량을, 빌카반반과 훈주쿠 사람들은 80% 이상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으로 먹는다고 지적하였다. 리프 박사와 노학자들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다. 많은 의사들과 식품 영양학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TV에 나와 소리 높여 주장한다.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으라. 그 사람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건강해 보인다면 그 말을 믿어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그들이 30, 40대의 젊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 그 나이에는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이다. 7, 80대의 의사가 그런 말을 하고 실제 날씬하고 건강하다면 믿어도 좋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루 동안 먹은 모든 것을 적어 놓았었다면 이제 그것을 꺼내보도록 해보자. 당신에게 2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당신이 먹은 것의 70%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 신선한 과일, 야채, 혹은 이것들의 주스인가? 둘째, 그것이 매일의 일상적인 식사인가? 그 목록의 70%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 아니고 그것이 일상적인 식사라면 문제가 있다. 물론 생활의 다른 요인들도 살이 찌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렇다.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 직업, 감정, 모든 것이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요인들을 합친 것도 음식만큼 몸무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 속담은 확실히 옳은 말이다. 그 속담은 하루에 사과 하나와 샐러드를 먹는다면 세상의 모든 의사는 파산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좀 길고 번거롭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상식이고 진리다.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저는 매일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걸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실제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자 하는 욕망은 줄어든다. 달리 말해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양의 수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의 식사는 농축된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의 몸이 계속해서 물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사과 한 알과 샐러드를 먹어보라. 갈증이 생겨 물을 찾게 될까? 당신이 진짜 음식을 먹고 있다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과 야채를 한 바구니를 먹고 나서도 의사의 말대로 2리터의 물을 마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랬다간 화장실만 뻔질나게 가게 될 뿐이다. 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식사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을 아주 쇠약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물을 마신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또한 섭취 주기와 동화 주기를 크게 방해하고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약해보자.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된다. 나는 배출 주기가 체중 감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번이나 강조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실천은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증명하기 제일 쉬운 일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바로 증명될 것이다. 내가 말했지 않은가? 눈으로 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이제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해보자. 이것 또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느냐에 관한 문제다. 챕터 2.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지구도 몸이 70%, 인간의 몸도 물이 70%. 이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당신에게 간단하고 재미있는 연습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종이 한 장에 당신이 오늘 먹은 것을 나열해서 적어본다. 아직 먹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제 먹은 모든 것을 적는다. 먹은 것을 적을 때는 맛만 본 것도 적는다. 즉, 당신의 친구가 사온 케이크를 한 입 살짝 먹어보았다면 그것까지 세세하게 적는다. 기억할 수 있는 한 당신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 다 적는다. 이제 그 작성된 목록을 잠시 치워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인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 세 가지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물과 공기와 음식을 필요로 한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들어서 죽는다. 우리의 몸도 물을 주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물은 이처럼 중요하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지구로 좀 더 깊이 들어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을 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도 믿기지 않았다. 나는 어디에도 물을 볼 수 없었으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 만약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몸이 70%가 수분이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분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어디서 수분을 얻게 될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의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거 참 잘 되었군요. 나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2가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2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야채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수분으로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야채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빵, 곡식, 콩류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과일과 야채가 정답이다. 왜 인간에게는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양분 섭취와 몸 정화에 충분하지 못한지 그 이유도 설명하겠다.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다. 이 필요한 영양분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중에는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과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분은 몸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세척되어야 한다. 당신은 오늘 목욕이나 샤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어제 했거나 아니면 내일 할 것이다. 샤워나 목욕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이다. 왜냐하면 청결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옷도 마찬가지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6개월 동안 벗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 말이 농담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는다면 너무 더러워져서 냄새가 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6개월 동안 세차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떨까? 차창 밖을 볼 수도 없어서 운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로 더러워질 것이다. 무엇이든 씻지 않으면 그렇게 더러워지는 법이다. 어리석은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이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이다.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산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우리 몸의 순화계통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가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자연주의자 헬렌 리어링에 대해 아는가? 그녀는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다고 했다.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스코트 리어링은 죽기 한 달 전까지 장작을 팼다. 그는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헬렌 리어링은 90이 넘는 나이에도 왕성한 지필 활동을 했다. 우리는 몸을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는 위가 턱턱 막히도록 먹는다. 우리는 몸이 더 이상 막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위가 더 막히면 막힐수록 체중은 더 늘게 되고 비만을 해결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게 될 음식을 생각해 보아도 정답은 나온다. 지금 저녁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을 보아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음식이 나를 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막히게 할 것인가? 달리 말해서 이 식사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아주 간단하다.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의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현대인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막히게 한다. 그리고 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후에 건강이 나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매년 미국에선 수십만 건의 인공혈관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미국인들의 동맥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불편한 수십만 명 중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믿지 못한다면 내기해도 좋다.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한다. 우리는 훌륭한 몸을 공짜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거스르는 방식을 그만두고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완벽한 방법은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뚫어내는 음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우리가 정화시키기보다는 오염시키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우리가 포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포로다. 그렇다. 우리는 혀끈 미각의 포로이다. 우리는 미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음식이 움직이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 입에 맞고 맛이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 그것에 대해 2번 생각하지도 않는다. 음식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맛이 어떠냐이다. 입에서 설설 녹는다고 활짝 웃는다. 그러나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가? 왜 사람들이 신체의 그 작은 부분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큰 나머지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있잖아, 나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불이 나게 출근했지만 오늘따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어. 점심도 건너뛰었지.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 갑자기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깨닫게 된다. 이 사람은 배를 쓰다듬으며 배고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군. 지금 나가서 창자를 청소하고 결장을 씻어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겠군. 이라고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피자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이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무엇이 가장 맛이 있을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우걱우걱 먹는다. 만약 무엇이 맛이 좋은지만 생각한다면 몸을 세척하거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이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과일과 채소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갖자는 것이다. 과일과 야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 박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가공 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야채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나 가공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포유류 동물과 우리를 비교하고 싶다. 모든 포유류 동물을 보자. 애완용으로 기르거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동물들은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야생에서 뛰노는 뚱뚱한 호랑이나 사슴을 본 적이 있는가? 자연에 있는 동물 중에 이가 빠져서 틀니를 사용하거나 듣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보기 위해 안경을 쓰거나 머리가 벗겨져 가발을 쓰거나 심장이 펌프질하도록 심장 조율기를 달거나 콩팥을 위해 투석기를 달고 있는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1년에 100만 마리의 물소가 심장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50만 마리의 독수리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25만 마리의 원숭이가 뇌졸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수천 마리의 다람쥐가 당뇨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너무 과장된 비유를 하는 것일까? 모든 야생동물들은 잘 먹고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만 생명을 꾸려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 생존에 의해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 더
더없이 건강하고 날씬하고 팔팔하다. 왜 그럴까? 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먹는 음식과 다른 포유류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비교해 봐야 한다. 다른 포유류 동물들, 즉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수분이 아주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요리나 가공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간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체적 건강 상태에 있다. 고기밖에 먹지 않는 육식동물조차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TV나 영화에서 사자가 얼룩말이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사자는 한결같이 먹이의 안쪽을 뜯어내고 배를 열어 젖혀 내장부터 먹는다. 평화로운 해변에서의 하루가 아니다. 정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사자가 얼룩말을 먹을 때 왜 내장부터 먹을까? 거기에 수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육식동물은 육식동물을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자는 호랑이를 먹지 않고 곰은 늑대를 먹지 않는다. 육식동물은 식물이나 과일을 먹는 동물을 먹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육식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물왕국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한다. 동물은 식물왕국에서 난 음식을 직접 취하거나 그 음식을 먹은 동물을 먹는다. 사자가 내장부터 먹는 것은 그곳에서 이미 소화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른 기관을 먹는다. 사자는 내장을 다 먹은 다음에 90% 이상이 수분으로 된 피를 마셔버린다. 달리 말해서 안에서 먹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근육인 살코기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부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먹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루의 식사 비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 70%와 농축된 음식 30%로 완벽하게 균형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 우리는 다른 다이어트와 같이 일종의 감옥과 같은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 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찾는 음식에 대한 갈망은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쌓아온 것이다. 그러한 갈망을 극복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균형을 더 많이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무거운 음식을 먹었다 해도 내일이 있다. 아주 새로운 날이다. 전날 수분 함유량이 많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다음 날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반세기 이전에 이 원리를 연구한 사람이 있다. 노만 워커 박사는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116세가 넘었다. 그는 손수 채소를 기르고 여전히 책을 쓰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휠체어에 태워서 밀지 않으며 바나나를 으깨서 입에 넣어주지도 않는다. 그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 가장 최근에 나온 그의 책 자연적 체중 조절에서 워커 박사는 언급했다. 모든 식물,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는 자연 상태에서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다. 이 원자와 분자 안에는 우리가 효소라고 알고 있는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원소가 존재한다. 효소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이다.
인체의 세포 안에 있는 효소는 식물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몸에 있는 각각의 원자는 식물의 원자와 일치하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포를 다시 만들거나 그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 특정 원자가 필요할 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야채나 과일에서 그것을 얻어낸다. 몸세포와 정확히 같은 종류와 형태의 원자를 자석과 같은 흡인력으로 몸의 그 세포까지 끌어당긴다. 따라서 우리 신체 구조의 모든 세포와 자연 상태의 음식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효소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자석과 같은 흡인력은 살아있는 분자 안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효소는 섭씨 54도가 넘게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효소에겐 사형선고이고 남는 것은 죽은 음식뿐이다. 죽은 것이 살아있는 생물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섭씨 54도가 넘는 온도에서 요리된 음식은 그 음식의 생명인 영양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런 음식은 몸에서 생명을 지탱시킬 수 없다. 설사 지탱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차 에너지를 퇴보시킬 뿐이다. 자신이 저술한 다른 모든 책에서 워커 박사는 날씬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소비하라고 말한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그는 116세이면서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라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1980년대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위클리 월드 뉴스는 우연칭이라는 중국 남자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는 142세로 자전거 타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식사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는 답했다. 나는 옥수수, 밥, 고구마, 그리고 다른 과일과 야채를 먹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알렉산더 리프라는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 리프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가 발견한 가장 일관성 있게 장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 지역은 러시아의 아브카지아, 에쿠아도르의 빌카반반, 파키스탄의 훈주쿠였다. 그는 빌카반반과 훈주쿠에서 비만인 사람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아브카지아 사람들 중에도 극소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병이 거의 없었다. 암도 없었다. 심장질환도 없었다. 더욱이 그들 중 대부분은 100세가 넘게 살고 있었으며 신체적으로도 매우 활동적이었다. 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연구한 리프 박사는 아브카지아인들은 70%가량을, 빌카반반과 훈주쿠 사람들은 80% 이상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으로 먹는다고 지적하였다. 리프 박사와 노학자들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다. 많은 의사들과 식품 영양학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TV에 나와 소리 높여 주장한다.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그 사람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건강해 보인다면 그 말을 믿어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그들이 30, 40대의 젊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 그 나이에는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이다. 70, 80대의 의사가 그런 말을 하고 실제 날씬하고 건강하다면 믿어도 좋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루 동안 먹은 모든 것을 적어 놓았었다면 이제 그것을 꺼내보도록 해보자. 당신에게 2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당신이 먹은 것의 70%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 신선한 과일, 야채, 혹은 이것들의 주스인가? 둘째, 그것이 매일의 일상적인 식사인가?
그 목록의 70%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 아니고 그것이 일상적인 식사라면 문제가 있다. 물론 생활의 다른 요인들도 살이 찌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렇다.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 직업, 감정, 모든 것이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요인들을 합친 것도 음식만큼 몸무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 속담은 확실히 옳은 말이다. 그 속담은 하루에 사과 하나와 샐러드를 먹는다면 세상의 모든 의사는 파산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좀 길고 번거롭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상식이고 진리다.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저는 매일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걸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실제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자 하는 욕망은 줄어든다. 달리 말해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양의 수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의 식사는 농축된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의 몸이 계속해서 물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사과 한 알과 샐러드를 먹어보라. 갈증이 생겨 물을 찾게 될까? 당신이 진짜 음식을 먹고 있다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과 야채를 한 바구니를 먹고 나서도 의사의 말대로 2리터의 물을 마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랬다간 화장실만 뻔질나게 가게 될 뿐이다. 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식사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을 아주 쇠약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물을 마신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또한 섭취 주기와 동화 주기를 크게 방해하고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약해보자.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된다. 나는 배출 주기가 체중 감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번이나 강조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실천은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증명하기 제일 쉬운 일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바로 증명될 것이다. 내가 말했지 않은가? 눈으로 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이제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해보자. 이것 또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느냐에 관한 문제다.